자,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정수의 값들만 확률 변수였을 때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할 거고요. 1부터 4까지 모든 실수의 값들을 1부터 4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의 값들을 x의 값으로 가지면 그건 연소 확률 변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정수의 값들이 확률 변수였을 때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어떤 특정한 범위 A부터 B까지 범위에서 모든 실수의 값들이 변수면 그거는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각각 여기 점이 찍히는 거 아닐까? 확률의 점이? 내 말 좀 이해되시나요? 네. 그것들은 확률 변수가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연결된 선이겠네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 지금은 여기 있는 모든 길이의 합들이 이 함수값들의 합이 꼭꼭 채워지는 거 아니야 지금? 빼곡하게? 그럼 여기 넓이의 값이 길이 합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여기 넓이의 값이 1 나올 거야. 이성확률 변수였을 때는 히스토그램처럼 막대 그래프처럼 된 이 선분의 길이 y좌표의 값, 즉 이 선분의 길이 합이 1인 거고요. 연속확률 변수였을 때는 이 모든 y좌표 합의 값은 넓이로 대신할 건데 넓이의 값이 반드시 1 나와야 됩니다. 그때 점 몇 개 찍은 것도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실선으로 연결된 것도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거 지금 둘 다 함수의 그래프거든? 그때 이 녀석은 이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요. 이때 이 함수의 그래프의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뿐입니다. 언어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이 언어적인 단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질량 함수고 연속 확률 변수면 확률 밀도 함수로 갈 겁니다. 다만 점 몇 개 찍은 게 확률 질량 함수, 실수와 연결된 녀석의 값이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자, 일단은 이산 확률 변수 파트부터 먼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자,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변수는 별량과 똑같은 표현이거든. 변수하고 별량은 같은 표현입니다. 대문자 x라고 쓴 걸 보통 변수라고 얘기하고요. 별량이라고 하는 건 중학교 때 당신들이 소문자 x라고 써서 배우셨습니다. 소문자 x를 점수 f의 값은 대가리 숫자, 빵점 맞은 애새끼들 대가리 숫자, 10점 받은 애들 대가리 숫자, 20점 받은 애들 대가리 숫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도수 분포표였던 것 같아요. 도수 분포표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런데 우리는 별량의 값을 선생님이 xi, 도수의 값을 fi라고 쓰려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렇게 표기하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첫 번째 별량, 두 번째 별량 쭉 해가지고 n번째 별량까지가 있고요. 도수의 값도 첫 번째 도수, 두 번째 도수 쭉 해가지고 각각의 별량에 해당하는 도수의 값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도수의 총합의 값은 보통 대문자 n으로 표현하거든? 밑에 줄에 있는 것들의 합이 도수의 총합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평균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평균값은 중학교 3학년 때 아니야? 3포도 파트에서? 평균의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더라? 전체 대가리 숫자를 가지고 나눠줄 건데 누구를? 총점을? 내 말 좀 이해되시나요? 네. 총점의 값을 전체 인원수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입니다. 그런데 편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편차라는 개념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다 중학교 3학년 때 3포도 안 배웠나요? 이제 니네 이제 기껏해 이제 고1이잖아요. 편차가 뭐였죠? 평균 뺀 거. 맞아요. 오. 편차의 값은 별량에서 평균값을 뺀 게 편차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이 50점이었을 때 10점의 편차는 마이너스 40입니다. 10 마이너스 50.
90점의 편차는 90-50, 40이 90점의 편차입니다.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값을 뺀 녀석 값이 편차입니다. 그런데 쌤이 이렇게 쓴다면 첫 번째부터 마지막 n번째 것까지 편차의 값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첫 번째 편차 빵점이면은 빵점 빼기 평균 그게 몇 명? 10점 빼기 평균에서 그 편차의 값을 가진 것도 몇 명? 그러면은 여기는 위에 있는 거에서 평균을 뺀 녀석의 값이 다 편차는 아니고 각각의 편차가 몇 명, 편차가 몇 명, 편차가 몇 명이었을 때 이렇게 쓴 게 편차의 총합이니? 편차의 총합의 값은 빵인 건 알고 있나요? 모든 자료는 편차의 총합의 값은 빵입니다. 편차의 총합의 값은 빵이기 때문에 편차의 총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두 개 서로 다른 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A라고 하는 자료도 편차의 총합은 빵이고 B라는 자료도 편차의 총합의 값이 빵이면 두 자료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쌤이 이렇게 쓰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말로 얘기해 볼래요? 표준 편차. 아까 그 이 녀석의 값은 뭐라고요? 이건 편차의 총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편차의 제곱의 네, 지금은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네요. 편차의 제곱의 총합의 값은 절대 빵이 나올 수 없을걸? 편차의 값이 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10, 20, 30, 40 이런 게 지금 편차 값들이었을 때 편차 값들은 양수음수가 다 존재하지만 편차의 제곱을 하게 되면 양수값만 존재하나요? 그럼 이건 빵이 나올 수 없는 거지. 근데 이 숫자는 되게 큰 숫자가 나옵니다.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 되게 큰 숫자가 나와서 큰 숫자들끼리 비교하는 건 불편해서 그거를 사람 머릿수로 나누게 되면은 이건 별로 크지 않은 숫자일 거고 이 녀석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분산값이 클수록 고른 자료인가요? 고르지 않은 자료인가요? 고르지 않은 것. 네, 분산값이 클수록 고르지 않는 자료입니다. 분산값이 작을수록 고른 자료입니다. 분산값이 어떻게 될수록 흩어져 있는 거지? 클수록. 네, 분산값이 클수록 흩어져 있습니다. 삼포도 중3 때 배웠던 삼포도의 내용에서 분산값이 클수록 자료는 흩어져 있다. 분산값이 작을수록 고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이제 수식화시켜 다시 한번 써볼까요? 편차의 총합의 값은 모든 자료가 편차의 총합의 값은 빵이기 때문에 내가 분산이라고 하는 값을 3포도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분산의 대소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확인하는데 3포도의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산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분산값은 이게 첫 번째 편차의 제곱, 두 번째 편차의 제곱, 마지막 n번째 편차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체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게 해주면 이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중학교 때는 분산이라고만 얘기했었고요. 지금은 분산의 값을 시그마 제곱으로 하려고 합니다. 분산값은 시그마 제곱입니다. 표준 편차는 수식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표준 편차의 값은 시그마고요. 이 녀석의 값은 방금 전에 거에 루트를 씌운 녀석의 값이 표준 편차입니다. 그런데 이걸 시그마로 쓴다면 첫 번째 거 평균의 값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n분의 xi fi니? 네. n값은 밖으로 나갈 수도 있죠. 그래 그렇게 쓸 걸 그랬나? 아니다. 그냥 이렇게 쓰자. 두 번째 거는 이걸 시그마로 쓴다면 뭐라고 써요?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n분의 xi-m의 제곱 곱하기 fi인가? 선생님 여기 있는 거 잘못 썼네. 에이씨, 에이씨, 에이씨. 이거 어떻게 하지? 부분만 지우지? 너만 지워져, 너만. 선생님 여기다가 1, 2, n이라고 썼어야 했는데 잘못 썼습니다. 마지막 녀석의 값은 루트만 그냥 씌우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표는 무슨 표라고요? 중1 때 배웠던 도수 분포표라고요? 근데 도수 분포의 값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걸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상대 도수라는 표현이 누적 도수, 상대 도수라는 표현을 중1 때 배웠고요. 누적 도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n으로 지금 이걸 나누게 해주면 전체 도수 중에 해당하는 도수 0.1, 뭐 0.2, 0.5, 0.3 이런 식의 상대 도수가 있을 거거든. 근데 앞에서부터 누적해서 한 거. 한 명이었고, 두 명이었고, 세 명이었고, 이러면은 한 명, 세 명, 뭐, 1, 2, 세 명이었, 하나, 둘, 세 명이었으면 여섯 명. 이게 누적도수죠? 별량의 값 밑에 한 명, 두 명, 다섯 명, 뭐, 세 명 이렇게 써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도수들인데, 전체 뭐, 예를 들어 전체 몇 명이야? 잘못 잡았네. 두 명. 전체가 10명이라고 한다면, 0.1, 0.2, 0.5, 0.2 이런 것들은 상대도수죠? 하지만 누적도수라는 녀석의 값은 하나, 셋, 여덟, 열 이게 누적도수죠. 상대도수라는 것 자체가 확률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상대도수라는 개념 자체가 확률과 똑같은 개념이고요. 우리는 확률의 값을 각각의 확률의 값을 pi라고 쓰려고 합니다. 상대도수 그건 pi 확률과 똑같습니다. 그럼 표로 작성해 보면은 첫 번째는 x1이었을 때 확률의 값은 p1, x2였을 때 확률의 값은 p2, xn이었을 때 확률의 값은 pn입니다. 그때 밑에 있는 녀석의 값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pi는 확률의 총합이죠. 확률의 총합의 값은 반드시 뭐 나와? 1 나오나요? 네. 밑에 건 확률값입니다. 밑에 건 확률인데 위에 거는 뭐라고 이름이? 위에 거는 대문자 x라고 쓰고 그 녀석은 변수입니다. 변수와 별량은 같은 겁니다. 그때 밑에 쓰는 pi 값 대신에 뭐라고 쓰기도 하냐면 pi 값 대신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확률 변수가 xi였을 때 확률의 값이 pi예요. 이렇게 써있기도 합니다. 위에 건 변수, 밑에 건 확률의 값을 쓸 건데 이 표의 이름은 뭘까요? 이 표의 이름은? 확률 분포표. 그렇네. 확률의 분포를 표현하는 확률 분포표겠네요. 앞에 건 도수의 분포를 표현했고요. 뒤에 거는 확률의 분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뭘 바꾸자는 얘기냐면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상대 도수라는 n분의 fi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pi로 쓰는 작업을 하는 거네 지금. 그렇다면 여기는 n분의 fi라고 하는 녀석의 값인 상대 도수의 값을 pi라고 바꿔쓰면 되겠네요. 맞나요? 네. 그렇다면 평균이라고 하는 값은 평균값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pi인가?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n분의 fi만 pi라고 썼으니까요. 그때 이 녀석의 값을 우리는
평균값을 기대값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과 기대값은 같은 표현입니다.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2라고 씁니다. 2는 expectation입니다. 두 번째, 이거 바꿔 쓰려고요. 이거 바꿔 쓰게 되면은 누구만 바꿔 쓰자고? n분의 fy 상대도수만 pi라고 바꿔 쓰자고?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시그마 i의 값 1부터 n까지 xi-m, 즉 편차의 제곱 이거라고요? 나 일부러 색깔 바꿔 써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럼 얘는 지금 우리는 분산이라고 하는데 분산의 값은 vx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름은 똑같이 둘 다 분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는 표준 편차의 값은 그냥 시그마 x라고 쓸 겁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여기서 유념해서 볼 거는 뭘 유념해서 봐야 되냐면 시그마 pi만 써 있으면 그건 확률의 총합 1입니다. 시그마 pi 사이에 x가 들어있으면 이게 x의 평균입니다. 시그마 pi 사이에 편차의 제곱이 들어있으면 이건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기대값은 확률 변수의 평균. 자, 그러면 이제 한 줄만 더 해보겠습니다. 방금 쌤이 시그마 i의 값은 1부터 n까지 pi의 값은 뭐라고요? 확률 총합 1이라고요?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pi 가운데 확률 변수 xi가 들어있으면 이게 평균이라고요? 우리는 시그마 pi라는 녀석의 값은 쓸 때는 시그마 pi라고 쓰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시그마 pi 자체를 이 속의 거의 평균이라고 한글로 평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이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요 사이 편차의 제곱이 들어있으면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한 편차의 제곱이 들어있으면 이것 자체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입니다. 근데 분산이라고 하는 색깔을 표현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녀석의 값을 산수 좀 해보려고 하거든, 쌤이. 자, 산수하고 있습니다. 시그마 i의 값 1부터 n까지 전개하는 중입니다.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2m은 시그마 i랑 무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m의 값은 끄집어냈습니다. 마지막 녀석의 값은 m제곱이 앞으로 나갈 수 있나? 시그마의 값은 더하기의 값을 따로 쓸 수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쓴 거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지금 밑줄 친 게 뭐야? M 기대. 네, 기대값이에요? 이게 m이야? 얘는 뭐예요? M제곱. 1. 아, 1인가요? 그럼 이 값은 첫 번째 건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네? 뒤에 거는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이어서 마이너스 m제곱인가? 그럼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도 분산이라는 얘기구만. 그럼 앞에 건 선생님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라고 써도 될까? 뒤에 있는 건 평균의 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네.
자, 그럼 분산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확률 변수를 제곱한 녀석의 평균에서 확률 변수의 값을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한글 이름을 붙이자면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분산, 뒤에 거는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인가요? 분산을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은 산수량이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야지만 산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산은 물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지만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구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셨나요? 네. 자, 이 녀석을 다르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아까 선생님이 얘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얘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괄호에다가 확률 변수의 제곱을 썼다고? 뒤에 거는 평균의 제곱이라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도 다르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의 값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의 값은 괄호 속에다가 편차의 제곱을 쓰면 되겠네요. 평균이라고 하는 건 알파벳 2만 붙이면 되니까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자, 그 중에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성립하기 때문에 이 약만 해주면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분산값하고 평균의 제곱을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대부분 마지막에 구하라는 건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도수 부표를 가지고 확률 부표 설명했고 그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까지 설명했습니다. 생긴 건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확률 변수를 가지고 평균의 값을 구할 때는 위아래만 곱하면 된다는 얘기니? xi, pi 곱해서 다 더한 게 이게 평균이에요? 위아래만 곱해서 더한 녀석의 값이 평균값입니다. 분산값은 위에 걸 제곱한 다음에 위에 거 밑에 거 곱할 거죠? 그게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죠? 네. 위에 걸 제곱한 거랑 밑에 거 곱한 녀석의 합이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고요. 방금 전에 구했던 평균만 제곱해서 빼주면 그게 분산이죠. 자, 그거에 대한 산수만 하는 거라서 연산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문제 개념 체크 1번으로 가겠습니다. 개념 체크 1번에서 다음 중에 이상 확률 변수인 것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은 약간 좀 그지 같은 경우인데. 왜냐면 연속 확률 변수인지 이상 확률 변수인지 되게 헷갈리거든. 첫 번째, 어느 미술관의 하루 입장객 숫자는 이상 확률 변수일까요? 연속 확률 변수일까요? 하루는 3명이 왔고, 하루는 5명이 오고, 하루는 2명이 오고, 연속한 실수의 값이 확률 변수일 리가 없죠. 따라서 이거는 이상 확률 변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 개 동전을 100번 던져도 뒷면에 나온 횟수. 실수의 값이 될 수 없죠. 띄엄띄엄 떨어진 정수의 값이 나오겠죠. 세 번째, 어느 공장에 생산된 건전지의 수명. 건전지의 수명이 딱딱 떨어진 정수값이 될 리가 없죠. 이건 연속되는 실수의 값이겠죠. 객관식 상식 문제 답을 임의로 적었을 때 맞힌 문제의 숫자는 이산이 맞아요? 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2번 던질 겁니다. x의 값이 가질 수 있는 걸 모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이 가질 수 있는 건 누구죠? 0, 1, 2.
네. 빵번 나오거나 한 번 나오거나 두 번 나오겠군요. 두 번 던졌으니까. 그때 각각의 값을 가질 확률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확률값이 누구죠? 두 번 중에 소수가 빵번인 거. 그럼 소수가 나올 확률값은 뭐야? 2분의 1. 그러면 두 번 던졌을 때 두 번 중에 빵번 2분의 1 확률로 소수는 빵번 나오고 소수가 아닌 녀석의 값이 두 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확률의 값은 4분의 한 번 나올 확률의 값이 뭐지? 10. 그럼 2분의 1인가? 네. 두 번 나올 확률의 값은 4. 네, 확률 총합의 값은 어차피 1 나올 거기 때문에 표만 작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확률 변수의 값은 지금 0, 1, 2가 있고요. 확률의 값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입니다. 그때 밑에 개라고 써주는 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의 합이죠. 다음으로 갔습니다. 확률의 총합의 값은 반드시 1 나와야 됩니다. A의 값이 누구라는 얘기죠? 8분의 3. A 값이 8분의 3? 맞아. 8분의 1. A 값은 8분의 1인가? 네. 첫 번째 A라는 녀석의 값 확률 총합의 값이 1 나와야 되니까 8분의 1입니다. 그때 1일 때 확률과 3일 때 확률을 구하라고 1이 되거나 3이 될 확률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8분의 1과 8분의 3을 더하라는 얘기인가? 2 이상의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라는 얘기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가 있습니다. 다음 확률 질량 함수에서 K값을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K값을 좀 구하라고 하니까 확률의 총합의 값 1인 내용을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일 때 확률의 값이 K 플러스 5분의 1, 0일 때 확률의 값이 K, 1일 때 확률의 값은 K 플러스 20분의 1, 2였을 때가 K 플러스 20분의 2, 3이었을 때가 K 플러스 20분의 3입니다. 그 확률 총합의 값이 1 나왔으면 좋겠고요. 6K인가? 5K인가? 20분의 6, 20분의 6이면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5, 2분의 1, K값은 10분의 1인가요? 1일 때하고 3이었을 때 1, 2, 3이었을 때 확률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1, 2, 3일 때 확률값이 이건가? 싹 다 더했더니 3K 플러스 10분의 3입니다. K값한테 10분의 1 대입했습니다. 5분의 3인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표를 작성하시고요. 확률 질량 함수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률값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건 시험에 막상 나왔을 때 까다로운 거는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작성하는 걸 애들이 못한 경우가 있거든. 먼저 확률 질량 함수도 구하라고 했고 확률 분포표도 구하라고 했는데 확률 분포표부터 작성하려고 합니다. 검은색이 2개 있고 흰색이 4개 있습니다.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내려고 합니다.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냈을 때 나오는 검은색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입니다. 검은색 공은 많으면 2개까지 나오는 건가? 3개 꺼냈을 때 빵개, 1개, 2개까지 검은색은 나올 수 있습니다. 준비된 검은색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검은색의 빵개의 확률이 뭐지? 4개, 6개 중에 4개 꺼내는 작업인가? 6개 중에 3개? 6개 중에 3개 꺼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꺼내라고요? 네, 흰색만 3개 꺼냈을 때입니다. 하나 꺼내려면 6개 중에 3개를 꺼낼 건데 검은색 2개 중에는 하나 꺼내고 흰색 4개 중에는 6개 중에 3개를 꺼낼 건데 검은색 중에 2개 꺼내고 흰색 중에 하나 꺼내는 건가? 자, 이 값은 반드시 1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 요구하는 건 확률 질량 함수가 시험에 출제됐을 때 답을 작성하는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함수기 때문에 함수는 fx라고 쓰려고요. x개 꺼낼 검은색이 x개일 확률입니다. 6개 중에 3개 꺼낼 건데 2개 중에 검은색이 x개라고 한다면 4개 흰색 중에는 몇 개 꺼내죠? 단 x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네, 답은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한 개 이하일 확률의 값이 궁금합니다. 이거 2개 더한 얘기인가요? 63의 값은 20, 분자의 값은 4 더하기 12? 16? 다음 페이지 같습니다. 자, 기대값과 분산값, 표준편차값, 공식 다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기대값 2,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은 13, 분산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분산값 구하는 방법이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의 값을 제곱한 걸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9, 표준 편차값을 구하랍니다. 누구죠? 3, 네,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다음 값들 다 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대값은 위아래만 곱해서 더하면 돼요? 네. 위아래만 곱해서 더하고 있습니다. 8분의 3, 3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4. 그러면 8분의 16? 네. 분산값 구하고 있습니다. 분산값을 구하기 위해서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의 값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확률 변수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의 평균은 제곱한 다음에 곱하고 제곱한 다음에 곱하고 제곱한 다음에 곱하자고요. 제곱한 다음에 곱하고 있습니다. 맞게 잘했나요? 거기서 뭘 빼자고요? 방금 전에 구했던 평균의 제곱을 빼자고요. 따라서 8분의 몇이라고? 40. 8분의 40이 몇이야? 5. 그래서 빼면 1인가요? 문제는 기대값 구하세요.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구하세요. 분산값 구하세요. 그럼 표준 편차는 누구죠? 1. 자, 이런 평균 분산 구하는 문제들이 이 챕터의 주축의 문제입니다. 다음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다음에 있는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a하고 b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고요. 확률 총합의 값이 1인 것만 가지고 일단 식을 세웠습니다. a 플러스 b의 값은? 근데 식이 하나 더 있어야 연립할 수 있습니다. 기대값 2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대값 구했습니다. 위아래 곱해 더한 게 기대값이죠? 그럼 2 플러스 3b 플러스 3b의 값이 5분의 8? 2 플러스 2b의 값은 5분의 6? 따라서 b의 값은 네. a의 값은 몇이야? 5분의 1. a의 값은 5분의 1, b의 값은 5분의 2, 5분의 3, 5분의 2, 5분의 2.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분산값 구하라고요?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값 구하고 있습니다. 5분의 2 더하기 4 더하기 18. 분산값 빼기만 잘하면 되죠?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값이 5분의 24. 거기서 뭐 빼자고요? 평균의 제곱값 4를 빼자고요? 4 뺐더니 5분의 3가?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이쯤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계속 똑같은 거 연습시키네요. 살짝 이제 귀찮아지죠? 쉬는 시간. 예제 문제가 몇 번까지 있어요? 10번까지. 예제 10번까지 있다고? 예제 10번까지는 하고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예제 4번으로 갔습니다. 노란색 3개, 파란색 2개 들어있는 주머니 5개에서 2개의 공을 꺼내려고 하는데 파란색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입니다. 그때 표준 편차의 값이 필요합니다. 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을 몇 개까지 꺼낼 수 있는데? 2개.
그래서 빵개, 한 개, 두 개. 첫 번째, 5개 중에 2개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빵개였으면 좋겠습니다. 파란색이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파란색만 2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되신 거 맞죠? 네. 확률값이 10분의 3, 확률값이 10분의 6, 10분의 1입니다. 그때 기대값 구하고 있습니다. 8. 네, 8인가요? 약분하지 말자. 분산값 구하고 있습니다. 분산값은 제곱한 다음에 곱해요? 되신 거 맞나요? 약분해서도 되는 거였네? 이거 1이죠? 네. 그럼 약분해서 푸는 게 낫겠다. 1에서 뭘 빼자고요? 5분의 4. 제가 25분의 16. 25분의? 9. 표준 편차 구하래요? 표준 편차의 값은? 분산과 표준 편차의 값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먼저 기대값에 곱하기나 더하기가 있을 때 곱하기나 더하기 있다고 한다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시그마 i의 값 1부터 n까지 axi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의 평균입니다. 쓸 때는 시그마 pi, 사이에는 확률 변수 ax 플러스 b를 썼습니다. 시그마의 값은 더하기 빼기를 따로 쓸 수 있죠? a를 실수에 내보냈고요. 시그마 i의 값 1부터 n까지 xi pi라고 썼습니다. 뒤에 거는 b 실수에 앞으로 내보냈고요. 시그마 i 값은 1부터 n까지 pi만 남았습니다. 얘가 기대값, 얘가 1. 그럼 이 녀석은 x의 기대값의 a배 플러스 b라고요? 그럼 실수배 기대값은 실수배 되어 있는 거 앞으로 나갈 수 있고요. 곱할 수 있고요. 더하기 빼기 값은 따로 뒤에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녀석은 얼마든지 성립하는 거 아니야? 이건 뭐겠어? 다 이런 식으로 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대값은 싹 다 따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분산값 설명합니다. 이건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분산값은 착한 사람만 보여요. 하고 넘어갈까? 자, 분산값은 첫 번째, 확률 변수의 값을 제곱한 거의 평균? 시그마 i의 값은 1부터 n까지 확률 변수의 값을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전개하게 되면 a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가 남을 거고요. 플러스 2ab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xi pi 마지막 녀석의 값은 b제곱 시그마 pi만 남네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 제곱 아니에요? 어디 빼먹었어? 맨 앞에. 맨 앞에 a제곱.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요 괄호 속에 있는 값이 이건가? 이걸 제곱하려고요. 이걸 제곱할 건데 라인을 맞춰 써볼까?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2ab 2x 마지막이 마이너스 b제곱인가요?
이게 누구야? 확률의 제곱.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그게 이거야? 아니네. 다르지? 네. 이 위에 건 이거잖아. 밑에 거는 확률의 값을, 평균의 값을 제곱한 거고. A제곱으로 묶었으면. A제곱 V. 그러네, 이게 분산이야?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이게 분산이네요. 두 번째 건 지워지나? 이게 기대값이니까. 세 번째 이게 1이니까 이것도 지워지나요? 그러면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더하기 빼기가 뒤에 붙어있는 녀석은 무시하겠다는 말이네. x 앞에 실수배되어 있는 건 제곱한 걸 곱할 거고 뒤에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상수의 값은 무시할 겁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 표준 편차의 값은 루트 씌운 거잖아. 여기다 루트를 씌웠을 때 조심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루트 씌웠을 때는 루트 a제곱의 값은 절대값 a지 그냥 a가 아니죠?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대값 어떻게 하겠다고요? 5배 해주고 3을 따로 더하겠다고요? 분산값 어떻게 하겠다고요? 25VX. 표준 편차 어떻게 하겠다고요? 5V 시그마 X. 만약에 기대값, 분산값, 표준 편차 값들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있다고 칩시다. 먼저 기대값은, 마이너스 2 기대값 플러스 분산값은, 4VX. 표준 편차 값은 2 시그마 X. 절대값 씌워야 되니까요. 자, 이것만 연습하라고 합니다. 앞에 기본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건 좀 생략했습니다. 개형 확인 문제는 생략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예제 5번으로 갔습니다. 예제 5번이 평균값은 3, 분산값이 4, 옆에 거의 평균값은 7, 분산값은 64입니다. A, B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10번씩 풀라는 얘기구나. Y라는 녀석의 기대값은 7입니다. 근데 Y라는 녀석의 값이 AX 플러스 B이기 때문에 AX 플러스 B여서 이 값이 뭐야? 분산값은 64라고 얘기했습니다. Y의 값의 분산값은 AX 플러스 B의 분산값이고 A제곱 분산이라고요? 그게 몇이라고요? 그럼 A의 값은 양수라는데 A가 누구죠? B의 값은요? 마이너스 5. 예제 6번으로 갔습니다. 확률 변수 Y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확률 변수 Y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확률 변수 Y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해도 확률 변수 Y의 표준 분포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X에 대해서 기대값, 분산값, 표준 편차만 미리 구할 겁니다. 자, X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A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2개 더한 게 3분의 1이야? 그럼 2A 값이 3분의 2여서 A는? 제일 첫 번째 X의 기대값을 바로 구하고 있습니다. X의 기대값은 누구죠? 맞게 했냐? 자, 분산값 구하고 있습니다. 제곱한 거랑 곱해요? 말해. 8. 앞에 게 몇인지 좀 해주라. 3. 앞에 게 3? 3에서 9분의 16을 빼래. 9분의 11.
아, 동주라서 못 믿겠네. 어떡하지?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왔습니다. 표준 편차의 값은? 자, 그때 문제 구한 건 이거의 기대값, 분산값, 표준 편차값 구하라고 있습니다. 바로 암산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자, y의 기대값 구하려고 합니다. 10, 6배도 진짜로 해줄 거고 2도 더 해줄 거니까요. 분산값은 9분의 11한테 뭐만 곱해? 36, 44. 거기 루트만 씌우면 되지. 따로 계산할 필요 없지.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예제 7번은 방금처럼만 물어보면 너무 쉬우니까 사소한 산수 좀 한 다음에 답을 구하라고 하네요. 귀찮게. 색깔이 지금 3개, 1개, 2개 있습니다. 총 6개 중에 3개 공을 꺼낼 겁니다. 노란색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입니다. 노란색은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y에 대해서는 풀지 않습니다. x의 값은 빵 1입니다. 전체 6개 중에서 3개 꺼내는 작업? 그 중에 노란색이 빵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40, 노란색이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노란색이 2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맞게 잘했나요? 네. 자, 확률값 계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20분의 4. 20분의 12? 네. 20분의 4? 약분할까? 5분의 1, 그럼 기대값 안 구해도 되지 않나? 확률의 값이 똑같거나 확률의 값이 좌우 대칭됐을 때 단 x의 간격이 같아야지만 돼. x의 간격이 똑같으면은 이때는 가운데 x의 값이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기대값은 산수에도 어차피 1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분산값 구하고 있습니다. 제곱해서 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산값은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울 건데 안 쓸게요. 자,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y의 기대값이 누구래? 1, 내가 5배 한다면 4를 뺄 거니까요. 분산값 구하고 있습니다. 25배 하라고요? 10,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죠? 폰은 좀 그지 같아. 과연 당신들이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x의 값들은 0, 1, 2, r, n까지가 확률 변수입니다. 그 중에 r번 정률이 총 n번 시행 중에 어떤 일이 r번 피해 확률로는 r번 발생하고요. Q의 확률로는 1-P를 얘기합니다. Q는 n-r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확률이 독립시행 확률인가요? 이 모든 확률들 다 이렇게 계산하는 확률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포 상태를 이항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이항분포는 여러 번 시행하고 각각의 확률의 값을 독립시행 확률로 계산되어진 녀석을 그거의 분포 상태를 이항분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항분포는 이 이항이란 말이 바이노미얼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항의 이산의 이런 단어를 사용하거든. 그래서 B라고 하는 알파벳을 첫 글자 B를 따서 표현합니다. 그때 우린 이거를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의 값이 이 물결 모양은 according to입니다. 내가 뭘 according to를 또 쓰고 있지 멍청하게. 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써봐야지. 이 녀석의 값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표현이고요.
이항분포는 앞에다는 시행 횟수를 앞에다 쓰고요. 뒤에는 한 번 한 번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을 P라는 녀석의 값을 기재함으로써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표기합니다. 이렇게 표기된 녀석의 값은 이러한 이항분포를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행횟수 500번이라고 한다면 빵부터 500까지를 표를 작성하는 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렇게 표기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쌤이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서 기대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기대값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시그마 아래값이 빵부터 n까지 달라질 때 아래값이 빵부터 n까지 달라질 때 위아래 곱한 것들의 합이 기대값인 거죠? 그러면 시그마 아래값이 빵부터 위에 거 곱하기 r 곱하기 ncr 곱하기 p의 r승 q의 n-r승인가요? 자, 이 녀석의 증명 과정은 수능에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2번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먼저 r 곱하기 ncr부터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밑에 줄 넘어갈 때 r 곱하기 ncr의 값은 앞에 있는 값은 r 곱하기 뒤에 있는 값은 n팩 n-r팩 r팩인가? r 하나를 약분하려고요. r 한 개를 약분하게 되면 n-r팩하고 r-1팩이 될 거고요. 분자가 n팩인가요? 근데 n팩이라고 하는 값은 요 앞자리가 r이 있었는데 없으니까 허전하니까 n 한 개만 앞에다 갖다 채우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의 값은 ncr의 값이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 앞에 거 빼기 뒤에 게 분모, 또 뒤에 거 한 번 더 쓰는 게 이게 분모네요 또. 그럼 이 값은 n 곱하기 n-1c r-1이라고 쓸 수 있나요? 네. 앞에 거 팩토리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근데 바꾸는 과정 중에 r한테 빵을 갖다 대입한 녀석은 이 뒤에 거 전체가 빵인가요? 네. 그럼 빵부터 n까지 더한 녀석과 1부터 n까지 더한 녀석은 똑같은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빵부터 n까지 더한 녀석과 1부터 n까지 더한 게 똑같기 때문에 쌤이 여기다가 빵 대입한 녀석은 제외하고 쓰려고요. 그럼 첫 번째 n 곱하기 n-1c r-1 p의 r승 q의 n-r승이 되겠죠? 그 중에 시그마랑 무관한 녀석의 값을 앞에 내보내려고 하는데 시그마랑 무관한 녀석의 값은 일단 r이란 변수하고 무관한 녀석의 값이 n인가? 네. n값은 내보냈습니다. n값은 내보냈고 r의 값이 1부터 n까지 n-1c r-1이라는 것 자체가 총 n-1개 중에 r-1개를 선택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선택한 거는 p라는 녀석의 값을 r-1개 선택했다고 쓰려면 p 한 개는 내보내면 되겠다.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은 q에 n-1 빼기 r-를 n-r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넘어갈 때는 요 녀석의 값을 어떻게 쓸지가 필요한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우리는 이항 정리를 알고 있는 것 같거든? 이항 정리에 따르면은 p 플러스 q란 녀석의 n승의 값이 있으면은 제일 처음에 n개 중에 빵개 뽑았어요. 누구를요? P를. p를 빵개 뽑았으면 q가 n개인가? nc를 곱하기 q, p가 한 개, q가 n-1개? 그렇게 쓰려고 마음먹었으면 마지막은 n개 몽땅 다 p만 n개인가? 그런데 p 플러스 q에 n-1승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될까? n-1개 중에서 빵개 뽑기? 누구를? q를? q의 값을 p의 값을 빵개 뽑았으면 q의 값은 n-1개? 그 다음 녀석의 값은 n-1c
1, P한 개 Q가 n-2개. 마지막은 n-1개 중에 n-1개 전부 다 P.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선택되는 거는 Q의 값이 선택된 거 말고 P의 값이 선택된 걸로 써보려고. P의 값이 Q값 반개, P의 값은 n-1개. 아이씨, 아니구나. 아까처럼 쓰는 게 낫겠구나. 살아나라.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밑줄 친 녀석의 값이 R한테 1 대입한 게 누구야? R한테 1 대입하면은 n-1c 빵? P의 빵승? Q의 n-1승 이거야? 네. 2 대입하게 되면 n-1c 1. 그 다음 P의 값은 1개, Q의 값은 n-2개. 이거 두 번째 거예요. 그리고 우린 두 번째 녀석의 값을 이렇게 바꿨으면 되겠네. 그럼 따라서 이 값은 np 곱하기 p 플러스 q의 n-1승이라고요? 근데 p 플러스 q는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과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기 때문에 p 플러스 q의 값은 1입니다. 그럼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np만 남나요? 여기에 대해서 빈칸 채우기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수능에서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녀석의 값을 바꿔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생긴 녀석의 값을 이렇게 쓰는 힘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한 번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시그마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데 그 증명이 너무 까다로워서 교과서에 증명이 써있긴 한데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고 우리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분산값을 구할 때는 막 증명하게 되면은 NPQ의 값이 나오고요. 표준 편차의 값은 루트 NPQ의 값을 표준 편차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쌤이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평균값은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게 평균값입니다. 분산값은 두 개 곱한 거한테 Q만 더 곱한 게 분산이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우리 책도 분산값은 증명이 안 써있나? 평균값은 증명이 써있나? 이 책은 증명을 다 생략하냐? 자, 다음에 확률 변수 x의 값이 이항분포를 따랐을 때 기대값은 앞뒤의 거 곱한 건가요? 분산값은 앞뒤 거 곱할 건데 p의 값이 2분의 1이니까 q의 값도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기대값한테 2분의 1만 더 곱하면 되는 거죠? 그 표준 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자, 이거 연습하려고요. 큰 수의 법칙은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큰 수의 법칙이 뭐가 큰 수의 법칙이라고 그랬어? 많이 시행했어. 시행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계적 확률의 값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고요? 직접 던져보지 않아도 엄청 많이 던졌을 때 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수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맑게 알아먹기가 참 쉽습니다. 이거를 수식화해서 표현한 녀석을 봐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n번 시행했을 때 A라고 하는 사건이 X번 발생하는 걸 직접 조사한 녀석은 이 녀석은 통계적 확률입니다. 사건 A라는 일이 n번 시행했을 때 그 사건 A가 X번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게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런데 수학적 확률의 값은 P가 수학적 확률입니다. 근데 둘의 차이값이 엄청 작은 숫자가 존재했을 때
엄청 작은 숫자보다도 작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게 빵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니? 엄청 작은 숫자보다도 더 작다고 한다면 이건 빵에 가깝다는 얘기고 이 값은 두 개 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인가요? 말되신 거 맞나요? 네. 그때 이 엄청 작은 숫자를 충분히 작은, 임의의 충분히 작은 h라고 표현합니다. 엄청 작은 숫자보다도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값이 작을 확률의 값은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에 가까워집니다. 100%입니다.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수식의 의미는 결국은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값이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큰 수의 법칙이고 큰 수의 법칙은 설명은 해줍니다. 하지만 시험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서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이항분포를 따르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이항분포를 따르면 이런 형태로 표기하세요. 3점 슛 성공률이 0.4가 된 농구 선수가 3점 슛을 10번 던져서 성공한 횟수가 확률 변수 x입니다. 근데 이 x의 값은 이항분포가 맞아요? x는 이항분포를 따르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항분포는 딱 두 가지만 만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 번 시행. 두 번째, 각각의 확률의 값을 구할 때 독립시행 확률로 계산하는지. 그럼 독립시행 확률로 계산하는 건 어떨 때 독립시행 확률로 계산하냐면 첫 번째 시행의 결과가 두 번째 시행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독립시행 확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점 슛을 쏴가지고 처음에 이 사람은 성공했어. 그럼 두 번째 던졌을 때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방금 전에 성공한 데 영향을 받나요? 물론 사람이라면 영향을 받지만 수학 문제에서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독립시행으로 계산할 수 있겠네. 그럼 표기할 때 뭐라고 표기하라고요? 앞에는 시행 횟수, 뒤에는 한 번 한 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 0.4인가요? 두 번째, 흰색이 3개, 검은색이 5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세기공을 꺼냈을 때 처음에 흰색을 꺼냈다고 해서 두 번째 흰색, 검은색 꺼낼 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독립적인 일이어서 독립시행률로 계산할 거고요. 여러 번 시행. 총 몇 번 시행했다고요? 한 번. 문제 이상하다.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 거야?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다고 하는 거는 영향받지 않는 게 아니네. 이거 이항분포 아니네. 방금 전에 흰색을 꺼내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흰색 꺼내면 확률이 뭐야? 8분의 3. 3개 중에 하나가 8분의 3으로 흰색이야? 하지만 두 번째 게 흰색의 확률은? 7분의 2. 그러네. 확률값이 변함이 없는 거 아니네. 이건 독립시행률로 계산할 수 없는 거네. 이건 독립시행률로 계산할 수 없고 이 녀석의 값은 독립시행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항분포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행횟수는 다 해서 6번입니다. 한 번 한 번 했을 때 어떤 일이 성공할 확률의 값은 3분의 1입니다. 근데 확률 질량함수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쌤이 확률 질량함수니까 fx로 쓸 건데 그 녀석 자체가 횟수가 x번일 확률의 값을 함수로 표기한 거거든. 총 시행 횟수는 6번. 6번 중에 x번이 3분의 1 확률로 x번은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3분의 2의 확률로 6-x번은 실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단 확률 변수 x의 값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6번 시행했으니까 0부터 6까지가 될 수 있다고요? 이게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두 번째, x가 4일 때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6번 중 어떤 일이 4번 발생했으면 좋겠는데 3분의 1 확률로 4번 발생했으면 좋겠고요. 3분의 2 확률로는 2번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모의 값은 3의 6승입니다. 분자의 값이 15 곱하기 4인가? 그럼 243분의 20? 다음으로 갔습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건 평균값이 누구예요? 180. 앞뒤만 곱한 게 np값 곱한 게 기대값이라고요? 거기다 마저 뭘 곱한 게 분산이죠?
2분의 1. 네, P의 값은 2분의 1, Q의 값도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2분의 1만 곱한 게 분산입니다. 표준 편차의 값은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입니다. 승빈이 이해되는 거 맞니? 네. 승빈아 기대값 누구예요? 곱한 거 12. 분산값은 누구예요? 4분의 3 곱하고 표준 편차는 누구죠? 3.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어떤 주사를 맞은 환자가 완치될 확률의 값은 3분의 1입니다. 이거밖에 안 된다고? 주사 안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픔을 겪는 것보다 3분의 2의 확률을 기대해보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자, 주사를 맞으면 3분의 1로 완치가 되는데요. 주사를 맞은 5명 환자 중에서 완치되는 환자의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항분포에 표기를 하세요. 첫 번째, 확률 변수 X의 값은 어떤 이항분포를 따른다고요? 시행 횟수는 5번. 5번 주사 놓는 짓을 할 거야, 간호사가. 근데 그 중에 한 명 한 명이 완치될 확률 값은 3분의 1. 두 번째 확률 질량함수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확률 질량함수 fx의 값은 확률 변수의 값이 x가 될 확률인데 그 녀석의 값이 5번 시행 중에 x번 3분의 1 확률로 x번은 완치가 되는 거고 3분의 2 확률로 5-x번은 완치가 되지 않는 거네. 단 x의 값은 0부터 5까지 빵명이 완치될 수도 있으니까요. 4명 이상이 완치됐으면 좋겠습니다. 5명 중에 4명이 완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5명 중에서 5명 전부 다 완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문제 풀 때 이상이란 글자 못 볼 때 되게 많은데 동주가 걱정됩니다. 승빈이도 걱정됩니다. 유나도 걱정됩니다. 자, 산수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기대값이 4라고 한다면 분산값도 구하고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값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MP, MPQ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너무 쉬우니까 살짝 이항 정도만 해준 걸로 출제합니다. 자, 일단은 기대값이 4라고 이겼습니다. 기대값이 4라고 이겼으니까 16P의 값이 4라는 얘기고 P라는 녀석의 값은 4분의 1입니다. 그럼 Q의 값은 4분의 3이라는 얘기구만. 그럼 분산값이 누구라고요? 3. 네, 4한테 4분의 3을 마저 곱했더니 3입니다. 근데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의 값은 분산한테 뭘 더한 거라고요? 평균의 값에 제곱을 더한 게 확률 변수를 제곱한 게 평균입니다. 분산값은 4, 평균의 값을 제곱하면 16. 흰색 공이 6개 들어있고요. 검은색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총 9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의 공을 한 꺼내서 색깔을 확인하겠습니다. 색깔을 확인하고 주머니에 넣는 짓을 180번이나 할 겁니다. 그때 흰색 공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입니다. 그러면 흰색 공이 나올 확률 값이 뭐가 되지? 흰색이 나올 확률이 뭐야? 9분의 6. 9분의 6, 3분의 2.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의 값은 여러 번 시행했네? 주머니 다시 넣었어? 주머니 다시 넣었으니까 먼저 흰색을 뽑은 확률의 값, 먼저 흰색을 뽑았다고 해서 두 번째 흰색을 뽑는데 영향을 안 주죠? 확률의 값은 3분의 2라고요? 필요한 녀석의 값은 기대값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값이 120. 분산값은 마저 뭐 곱하자고요? 3분의 1. 다 했습니다. 자, 내일까지 풀어오세요.